茫茫地茫茫，无亲无故靠太冷，月光光西。 타이완 남성과 결혼한 지 7년 된 인도네시아 신부가 직접 만들어 중국어로 부른 노래입니다.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 정착하면서 겪은 가슴 속 고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국제결혼 붐이 계속돼 온 타이완. 2003년에는 남성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했고 어느덧 외국인 신부들은 37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타이완 남부의 한 초등학교. 어둠이 찾아오고 불이 켜진 교실에 남편 또는 아이들과 함께 온 동남아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可以多认4个字啊，几个字啊。他以后如果要教小孩子读书啊，也比较方便了。 매주 사흘씩 이어지는 수업을 듣는 여성은 100여 명 안팎. 모두들 중국어를 몰라서 겪었던 슬픔을 가슴 한켠에 멍해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他功课回来的时候，大部分我都会问我老公，对，那跟他沟通后，然后如果真的不会的话，那打电话给老师这样子，像孩子上课的时候啊，回来他会有联络簿啊，就看不懂嘛，觉得是不懂，老师会跟我讲什么这样子啊。 이렇게나마 중국어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그중 다행입니다. 2천여 명을 헤아리는 이곳 타이완 남부 난토 지역의 외국인 신부 절대 다수는 기본적인 언어 교육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집안일과 육아 책임이 지워진 데다 야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 농촌 사회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求她去适合当一个妈妈，或者适合当一个太太，比较没有把她当成是一个独立的女性，她所需要的一些发展去思考她我们要提供她什么样的服务。那当然，刚刚说的那些政府的措施。 어머니의 언어 문제는 자녀 교육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는 게 일선 교육 담당자들의 공통된 경험담입니다. 语言比较慢，然后学习的反应也会比较差。那这主要的原因是因为他们可能家庭的关系，就是资源比较不够。 대부분의 국제 결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태어난 어린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국제 결혼만큼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타이페이 남동부의 한 유치원의 경우 국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어린이들의 원생 비율이 5명 가운데 1명꼴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역시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말 타이완 남성과 결혼한 30살 조모 씨는 고향 태국과 타이완 두 곳의 결혼 중매 회사에 이중으로 사례비를 내야 했습니다. 집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조 씨는 올해 말까지 빚 갚기를 계속해야 할 처지입니다. เหนื่อยใจแบบเข้าโรงงานเข้ากับคนงานไม่ได้มั่งแล้วงานก็แบบทำไม่เป็นหน้าเป็นตาไม่เป็นที่เขาเห็นเราเป็นคนไทยใช้ให้ไปตรงนู้นก็ต้องไปใช้ให้ไปตรงนี้ก็ต้องไปงานไม่เป็นหน้า 타이완에 연고가 없는 외국 여성들이 중개업체 없이 국제 결혼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반면 결혼 중개업은 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횡포에 가까운 사례비가 공공연한 가격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就不应该让他们就有为所欲为，比方说要收取多高的这个中介费用，或是做这种比较歧视性的这种广告，比方说越南。 심각성을 인식한 타이완 정부 역시 우리나라 행자부에 해당하는 내정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국제결혼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生活辅导的一个基金，每年拨了3亿新台币，那10年之内
总共有30亿的新台币，要来照顾这些外籍配偶跟他的家庭的生活。 정부 예산은 실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외국인 신부들을 위한 생활관 건립과 각종 교육 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한 발 더 나아가 한정된 영역이지만 외국인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就是他是中国人嘛，他是今年5月才来的，所以他知道这边有那个新移民，就关心。 언어와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국인 신부에 대한 타이완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더욱이 타이완 정부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这种政策都是一种同化的政策，把别人变成跟我们一样的一个同化的政策，它比较不是一个互相尊重而平等的政策。 타이페이 외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남양자매회는 타이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부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입니다. 时候慧轩的父亲刚好下班回家，好棒啊！好，在这边。 두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 출근한 이 단체 대표는 베트남 여성. 정회원 150여 명 모두가 동남아 각국 출신 외국인 신부입니다. 새로 정착한 여성들에게 중국어를 교육하고 정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도 하지만 단체는 회원들이 함께 각국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주방에는 항상 동남아 각국의 요리 재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这瓶是泰国的鱼露，我们越南也有鱼露，然后这个就可以放这边，然后我们聚一聚的时候啊，可以煮东西，各国的菜肴来吃这样子。 문화 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이완 생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음식을 매개로 마련되는 셈입니다. 타이완 일반인들을 상대로 동남아 여성들이 직접 나서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의 일부. 20여 명이 참가한 강좌에는 베트남과 타이완 가정의 인사 방법 차이와 함께 초보적인 베트남어 발음법이 소개됐습니다. 上了课以后，感觉其实他们也是有很多优良的那个文化，也是有他们可爱的一面呢。是不是？大概是假的。 1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1살 루안 씨는 자신도 중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2세대입니다. 루안 씨 부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누군가 어머니의 출신을 물으면 당당하게 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所以这个我不管是韩国还是台湾了，一看人哈，不要就是看什么品种，就人对人。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인구 이동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된 국제결혼. 타이완의 경험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국제결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